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그냥 가만히 쉬는 게 최고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자주 드십니까? 오늘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노년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생각은 휴식이 아니라 서서히 나를 무너뜨리는 선택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안함은 몸을 살리는 쉼이 아니라 기계가 녹슬어 멈추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뇌와 몸이 동시에 꺼져갑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 닥터 김 선생입니다. 이 채널은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솔직히 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병원에서도 잘 말해주지 않는 노년을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응급실로 실려오신 78살 이모 어르신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시고 정년 퇴직 후에는 술도 담배도 멀리하시며 조용히 지내시던 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워낙 얌전하시고 탈이 없으셔서 오래 사실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아버님이 일어나시질 않았습니다. 눈은 뜨셨는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셨고 말은 엉키고 손은 허공을 더듬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치매가 온 거 아닐까? 뇌출혈은 아닐까? 응급실 검사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출혈도 없었고 뇌경색도 아니었고 종양도 없었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지나치게 정적인 생활이 만든 전신기능 저하였습니다. 은퇴 후 하루 종일 방 안에서 텔레비전만 보셨고 목이 말라도 귀찮아서 참으셨고 입맛이 없으면 끼니를 거르셨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지내시는 동안 근육은 눈에 띄지 않게 사라졌고 혈액은 끈적해졌으며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먼저 무너지고 그 신호가 뇌로 온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계시는 게 정말 건강한 걸까요? 움직이지 않는 편안함은 몸을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의 기능을 하나씩 꺼버립니다. 통계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65살 이상 어르신 중 단순히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근감소증 비율이 3명 중 1명입니다. 근육이 줄어든 분들은 입원 위험이 5배, 사망 위험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이건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있느냐, 무너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어르신은 다행히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면서 다시 제 발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편하게 쉬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제 몸을 죽이고 있었네요.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이 어르신을 응급실로 끌고 온 그리고 수많은 어르신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첫 번째 습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래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어르신들, 앉아있는 건 쉬는 게 아닙니다. 몸이 멈추는 겁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멈춥니다. 우리는 서 있을 때, 걸을 때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펌프처럼 수축하며 피를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런데 오래 앉아 있으면 이 펌프가 꺼집니다. 그 순간부터 피는 다리 쪽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고인 물이 탁해지듯 고인 피도 점점 끈적해집니다. 그리고 작은 덩어리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혈전이라는 피떡입니다. 그 피떡이 떠다니다가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고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괜찮던데, 아직 멀쩡한데?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몸은 천천히 무너지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결책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헬스장도 등산도 아닙니다. 거창한 운동 필요 없습니다. 2분만 움직이십시오. 지금부터 오늘 당장 하셔야 할 행동을 말씀드립니다. 휴대폰 알람을 30분 간격으로 맞추십시오. 그리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무조건 일어나셔야 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딱 2분만 제자리 걸음을 하시면 됩니다. 텔레비전 보다가도, 식사하다가도, 통화 중이어도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십시오.
군인이 명령을 받듯이요.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느냐? 연구가 분명합니다. 오래 앉아 있는 좌식 생활은 흡연만큼 위험한 습관으로 분류됩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기 사망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30분마다 짧게라도 움직이면 혈류 속도가 돌아옵니다. 혈관이 다시 열립니다. 뇌로 가는 산소가 달라집니다. 하루에 10번만 해도 20분입니다. 따로 운동 시간을 만들지 못하는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강력한 처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2분은 빨리 하는 게 아닙니다. 땀을 빼는 게 아닙니다. 하체 근육 펌프를 다시 켜는 것이 목적입니다. 천천히 해도 됩니다. 대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어르신도 처음엔 불평하셨습니다. 선생님, 너무 귀찮아요. 잠깐 안 하면 큰일 나나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겁니다. 이 2분이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 습관은 대부분 좋은 습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소식이라는 이름으로 단백질을 끊어버리는 식사입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많이 먹으면 탈 나니까 그냥 밥 조금, 김치 조금이면 됐지. 그런데 그 식사가 근육을 갉아먹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문제는 그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입니다. 감기 몸살로 일주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근육은 되돌리는데 몇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단지 힘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첫째, 낙상 위험이 올라갑니다. 넘어지면 어르신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둘째, 혈당 조절이 무너집니다. 근육은 혈당을 처리하는 창고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혈액 속 당이 남아 당뇨로 이어집니다. 셋째, 뇌가 위험해집니다. 근육에서 나오는 물질은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면 인지 기능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끼니마다 단백질을 한 가지씩 반드시 올리십시오. 계란, 두부, 생선, 살코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단, 밥과 김치만 드시는 식사는 이제 끝내셔야 합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아주 쉬운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점심에는 생선이나 고기, 저녁에는 두부나 콩. 이렇게 한 가지만이라도 규칙처럼 올리십시오. 소화가 안 된다고요? 그럼 더 쉬운 단백질로 바꾸면 됩니다. 부드러운 두부, 계란찜, 흰살 생선, 살코기 수육. 방법은 있습니다.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세 번째 치명적 습관은 목이 마르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물을 안 마시는 생활입니다. 어르신, 갈증은 믿으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는 둔해집니다. 몸이 말라가는데도 목이 안 마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피가 진해집니다. 흐름이 느려집니다. 막히기 쉬워집니다. 어지럼증, 만성 피로, 멍함, 그리고 갑자기 헛소리 같은 혼돈 증상도 심한 탈수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해결책은 목마르기 전에 시간을 정해 마시는 겁니다. 기상 직후, 식사 전, 오후 중간, 저녁 전에 이렇게 숙제처럼 드십시오. 단, 밤에 화장실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물 시간을 앞당기면 됩니다. 해가 떠 있을 때 몰아서 마시고 저녁 이후에는 줄이시면 됩니다. 정리합니다. 30분마다 2분 움직이기, 끼니마다 단백질 한 가지 올리기, 시간을 정해 물 마시기. 이 세 가지가 몸을 다시 켜는 기본 스위치입니다. 이제 남은 두 가지는 몸보다 더 늦게 망가지는 것 같지만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바로 뇌와 마음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편해요.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고립은 전혀 다릅니다. 의학적으로 고립은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기능 저하를 직접적으로 가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표정을 읽고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우리 뇌는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고
텔레비전 소리만 듣고 지내면 뇌는 점점 쓸 일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장기 추적 연구를 보면 사회적 교류가 적은 어르신일수록 기억력 저하와 판단력 저하가 눈에 띄게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사람을 만나십시오. 거창한 모임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정해진 장소로 나가십시오. 경로당, 복지관, 종교 모임,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누군가와 직접 대화를 하십시오. 별 이야기 아니어도 됩니다. 날씨 이야기, 식사 이야기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했다면 절대 참지 마십시오. 보청기는 나이의 상징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자극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소리가 차단되면 뇌는 더 빨리 고립됩니다. 그 고립이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5번째 습관은 익숙함만 반복하는 생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로 걷고 같은 반찬을 먹고 같은 프로그램을 보는 하루. 몸은 편할지 몰라도 뇌는 그 순간부터 서서히 굳어갑니다. 뇌는 원래 새로운 자극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새로운 길을 찾고 새로운 정보를 이해할 때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살면 뇌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쓰지 않는 기능은 줄어드는 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5번째 해결책은 뇌를 일부러 귀찮게 만드는 것입니다. 산책할 때 일부러 다른 길로 가 보십시오. 오른손잡이라면 하루 한 끼는 왼손을 써 보십시오.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기능 하나만 배워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뇌를 다시 깨우는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해결책을 하루 일과 속에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실제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실천하신 아주 평범한 하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고 식사에는 단백질을 챙깁니다. 낮 동안에는 30분 알람에 맞춰 2분씩 일어나 움직입니다. 점심 이후에는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오후에는 낯선 자극 하나를 일부러 넣습니다. 저녁에는 과하지 않게 정리하고 잠들기 전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살았을 뿐입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치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전부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30분마다 딱 2분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하나가 몸을 살리고 뇌를 살리고 남은 시간을 바꿉니다. 다음으로는 이 5가지를 종이에 적어 붙여둘 수 있도록 딱 3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딱 3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3줄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하루는 달라집니다. 첫째, 30분마다 알람을 맞추고 딱 2분이라도 반드시 일어난다. 앉아있는 시간은 몸을 멈추게 하고 움직이는 시간은 몸을 살린다. 둘째, 끼니마다 단백질을 한 가지씩 올리고 목마르기 전에 물을 마신다. 근육은 힘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장기다. 셋째, 사람을 만나고 익숙함을 일부러 깨뜨린다. 고립은 뇌를 늙게 하고 새로움은 뇌를 살린다. 이 3줄을 종이에 적어 냉장고에 붙이십시오. 아니면 휴대폰 메모장 첫 줄에 저장해 두십시오. 하루에 몇 번이라도 보이게 두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70대는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2번째 인생을 관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동차도 10년 타면 오일 갈고 부품 점검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70년을 쉼없이 써온 몸입니다. 이제는 무리하지 않게, 그러나 멈추지도 않게 조금 더 의식적으로 써 주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 아프면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자식들 마음까지 같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끝까지 스스로 걷고 대화하고 웃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가족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하신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하십시오.
30분마다 딱 2분 일어나는 것. 내일은 물 마시는 시간을 정하고 모레는 단백질 하나를 더 올리면 됩니다. 작심 3일도 괜찮습니다. 3일 하고 하루 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꾸준함입니다. 이 채널은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 작은 방향표 하나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의 시간도 함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